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벌써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메르스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생각보다 큰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는 경제 전문가인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과 현 경제 상황 짚어봅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1.5%로 내렸죠. 네. 하지만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에 대한 일회적 처방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네. 메르스가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상당히 침체한 그런 국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8%로서요. 4분기 연속 1%로 하회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일본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 또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률이. 네. 1월에 마이너스 1%, 2월에는 마이너스 3.3%, 또 5월 달에는 마이너스 10.9% 이렇게까지 그 수출도 굉장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경기 전반을 보고 한 그런 처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회적 처방은 아니다. 네.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 주셨고요. 예. 그런데 이제 기준금리 인하 이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인 이게 1,100조 원을 넘어가는 상황인데 예. 가계부채도 이보다 더 심각해져서는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가계부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경기 침체가 그 우선순위, 경기 침체를 위한 처방이 우선순위에서 가계부채보다 앞섰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가계부채가 현재 수준으로 금융구조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가계금융자산도 부채보다 2배나 많은 수준이고요. 네. 연체율도 0.5%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큰 규모 면에서는 그렇게 쉽게 낙관할 상황은 아닙니다만도 네. 정부가 가계부채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 또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대출하고 제2금융권 대출을 제1금융권으로 전환하고 네. 등등 여러 가지 총량 관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가계부채 문제도 정부가 노력 이하에 따라서는 좀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네, 관리가 아직까지는 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네네. 그보다는 경기 부양이 더 우선순위다. 이렇게 네. 말씀 주셨어요. 네. 그런데 이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네. 벌써 이번 주말이면은 말씀드린 대로 첫 확진 환자 나온 지 이제 한 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경제에는 지금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세요? 이미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네. 내수가 위축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이런 문제점이다. 또 서비스 산업 부진도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백화점 매출이 25%나 줄어드는가 하며 네. 또 대형마트 매출도 7% 정도 줄어들고 있고요. 또 우리 또 관광 측면에서는 방안을 예정했던 취소하는 그런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야구라든지 영화관 출입도 굉장히 상당폭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내수에 위축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예. 우리나라 관광 취소한 해외 관광객이 10만 명을 넘어섰다는 보도도 있고요. 네. 해외 전문가들도 이 경기 침체 경고하고 거기다 지금 총리 대행을 맡고 있는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예. 메르스 사태가 경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장기화된다면 하방 리스크 확대가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기준금리 인하 외에 또 어떤 방안들을 좀 고심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로서 경기 진작의 불을 지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를 본격적으로 좀 경기 처방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 경정 예산도 즉 추경도
정부가 준비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재정 정책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 이 경기 부양 효과를 위한 정부의 재정 확대 조치, 예. 이 요구는 뭐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예. 그럼 의원님이 지금 추가 편성이 필요하신다고 본다면 네. 이 추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타이밍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언제 이게 좀 시행돼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네. 6월 말경에 하반기 경제대책을 정부가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아마 1, 2주 내에 정부가 추경 여부를 포함해서 또 편성한다면 그 규모라든지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하는 것도 아마 발표하지 않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고 계신데 이게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수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6월 말까지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그러면 그 타이밍에서는 좀 늦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네. 오늘 뭐 국회 기획재정위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 하반기 경제 대책 문제를 이런 시급성을 감안해서 뭐 한 일주일간이라도 좀 앞당기는 그런 네. 계획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이 의원님 입장은 빠를수록 좋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예. 그런데 이게 정책적인 결정에서 항상 반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부담이 있으므로 예. 추경은 신중해야 한다 이런 이제 반론도 있던데 예. 이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이자율 인하로 인해 가지고 반작용으로 오는 게 이제 가계부채의 급증 문제. 네. 또 이래 추경을 하면 우리나라 부채 증가 속도가 좀 비교적 빨랐는데, 네. 예. 또 부채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꽤 있습니다만도 네.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게 경기 침체가 하도 심각하기 때문에 네. 이런 추경을 통해서 경기를 일단 살려놓고 네. 그다음 경제가 좀 활성화되면 부채 문제는 좀 어느 정도 줄어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고 또 GDP 대비 부채 절대 규모는 아직도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경제가 감내할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좀 큰 규모로 효과가 있게 네. 경제를 복원하는 이런 쪽에다가 집중적으로 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네.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필요성을 역설해 주셨는데 예. 자 유승민 원내대표도 추경 편성 필요성 여야 모두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예. 문제는 이제 타이밍을 빠르게 결정하더라도 예. 정부가 이 추경 편성을 해서 국회를 통과하는데 두세 달씩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실제 현장에서 집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예. 실제 효과가 적지 않겠느냐. 예. 그렇다면 추경이 아닌 기금 지출 등을 통한 재정 보강이 어떠냐 하는 대안도 있던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기금 지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 기금은 지출 측면에서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기금의 특성상 어떤 분야에만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기의 경기 회복 효과를 좀 나타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금을 한시적으로 추경이 확정되고 집행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정부가 대안으로서 강구를 하고 그다음 추경이 확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집행에 들어가는 네. 이런 것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러나 기금이 추가되어서는 곤란하다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구조조정 개혁이 이제 중장기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예. 이걸 어떻게 실현하는 게 좋을지 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나라가 이 단기적으로 어려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도 만들고 이자율로 내리고 합니다만도 이게 우리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제3의 하살이고 하는 구조 개혁이 따르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노동 분야, 공공 분야 이런 분야에 구조 개혁도 같이 가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추경 편성과 못지않게 구조 개혁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